안녕하세요. TV로펌 알아야 이기는 의료소송 아리송의 정은영입니다. 의료사고를 제외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은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는데요. 성범죄나 강력범죄면 몰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범죄까지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번 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권헌영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비뇨기과 주임교수 하다가 현재 비뇨기과 전문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권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법, 소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전문가적 입장에 있어서는 의료인이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상세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오늘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궁금한 게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따로 제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의료법, 기존의 의료법에서 제8조에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 이제 제한적인 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조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의료법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범죄로 이제 대상이 확장이 되고 또 금고 이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지적하기로는 금고 이상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건지 선고유예가 포함되는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금고가 무엇인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선고유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 금고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유죄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유죄 판결은 그러니까 최소 이제 벌금형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고 이제 징역형이 있습니다. 근데 금고는 이제 징역형이랑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교도소에 갔을 때 강제 노역을 그러니까 일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징역형이고요. 교도소에 이제 신체의 자유가 구속이 돼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가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것이 금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형이 아무래도 징역형보다 조금 낮은 범죄의 형이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변호사님께서 선고유예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고유예도 금고 이상이 포함되는 걸 말합니까? 네. 형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 또는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대신에 그 기간을 유예를 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 집행을 바로 만약에 1년의 형을 받았을 때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보면은 2년 뒤까지 아무런 범죄가 저지르지 않게 되면은 그 1년의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집행유예고요. 선고유예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변호사님 말씀은 선고유예도 결국 금고 이상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길래 올려놨는데 과연 선고유예가 무엇인지 그게 과연 금고 이상 형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것은 사실 유죄는 맞는데 유죄는 맞지만 이 형을 그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금고의 형은 맞지만 바로 집행을 하지는 않고 그 선고를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만 아무런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그 형의 선고를 그때까지만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이후엔 실효를 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라는 게 예.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간단한 용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선고유예도 근거이상 행위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의료적인 측면과 이런 어떤 법적인 측면이 서로가 용어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번 법안을 시행하게 된 배경 및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기존의 법은 사실 의료법, 제한된 의료법이라든지 네. 그 의료법 관련된 법의 네. 위반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가 가능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이 뭐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계속 이렇게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다른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실무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의료인에서 강력범죄라든지 성범죄가 일어나를 저지른 의료인이 좀 면허에 대해서 그 면허를 취소시키고 면허 재교부를 시킬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수강을 하든지, 그러니까 40시간 이상의 수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안이 기존 법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기존 법안은 이제 몇 가지 법률의 위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그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다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까지 모든 범죄까지 확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꼭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상에 이르게 해서 그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금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는 면허 결격 사유를 갖다가지고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을 배제시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선량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의사 면허를 쉽게 박탈할 수 있는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의료 업무에 관련 없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난다든지 큰 병원을 갖다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뭐 노동법 이런 경우 있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이제 그 뜻, 그다음에 의협의 뜻도 충분히 일견 타당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면허라는 것은 면허가 이제 취소가 돼버리면은 개인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가 침해가 되는 것이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침해가 되는 것이고, 생존권 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제한이 과도해 버리면 이게 또 개인의 잘못된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너무나 커져 버리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이 법안은 일단은 모든 범죄로 이제 확대가 돼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논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이 이제 어느 범죄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과도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법안이 현 행정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 행정기본법 지금 이제
의협이라든지 이제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이 예. 행정기본법의 16조의 2항에 보면은 이런 이제 신분, 그러니까 면허를 지금 취득하지 않습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이 면허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부여할 때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정이 꼭 필요하냐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신분이 실제적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유사한 다른 제도랑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네 가지 요건을 꼭 갖추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같은 말이지만 계속 과도하다 규정 자체가 너무 이제 너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기본법 16조에서 말하는 그 결격 사유에서 이제 기준을 조금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만 이렇게 과도한지 아니면 다른 전문 직종들의 면허 기준의 취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비교되는 게 변호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상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의료법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이미 지금 다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좀 대부분 비슷한 규정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성이 좀 중요시되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결격 사유를 좀 강하게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 면허 취소 사유를 갖다가 강력범죄로 추소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의사 면허 취소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미지수인데 앞으로 전망 그리고 이걸 갖다가 타개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튼 이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발의돼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정 자체를 조금 더 축소하자. 모든 범죄에서 중범죄, 성범죄 등으로 축소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이 또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국민들의 또 의사의 합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 이렇게 또 다시 개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될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좀 제한된 규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기준에서는 만약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료에 있어서 막당한 한국 의료에서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협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정이 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적 합의, 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호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협에서는 따로 징계위원회는 아직은 안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징계를 통해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에서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자정 노력으로 충분히 잘못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에 있어가지고 기소율이라든지 처벌률은 한국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의료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가항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하는 게 그게 전 세계적인 의료 기준인데 한국만 유독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불광의 사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아주 악법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의료를 더 위축시키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유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정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법을 잘 알아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분야가 있고 자기 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분야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에러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보면 한국에서는 약 1년에 기소율이 한 300명 정도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 수만큼 한국에서 기소율이 높은데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의료기 외에 의료 외적인 일로 처벌받아 의사 면허 취소가 된다면은 일상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정말로 세상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의사 단체라든지 의협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이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까지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이제 수술실에서 뭐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또 음주운전으로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런 경우까지도 계속해서 의료인이 이렇게 수술실에서 또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사실 이제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각종 이제 그 전문 직종 같은 경우랑 좀 비교를 해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같은 이제 전문 직종인데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변호사나 회계사, 공인회계사도 모두 이제 자격이 박탈되는데 왜 의사만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좀 불만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의사분들도 이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조심하게 되면 그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조심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갖다 상식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비상식한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동 말동 하는 일이고 또한 그런 비상식적인 정말로 일어날 수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처벌을 갖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처벌의 그 기준이 뭐냐면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일상 일까지 다 일어나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처벌해 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특히 수술 같은 거 할 때 있어서는 자기의 신념과 노력과 그다음에 주관이 필요한데 그렇게 겁을 갖다 줘버리면 누가 수술을 갖다가 제대로 하겠으며 누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대학병원 같은 보면 요새 최근에 보면 굉장히 우리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무지 많이 받거든요. 환자들이 와서 겁이 나서 수술 못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인 입장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겁을 줘가지고 환자가 듣기에는 이제 겁을 난 거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만이 의료를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가 환자의 그 신뢰감도 너무나 추락할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공포에 질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이 의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의료법 개정이 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의료 행위, 네. 사실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수술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네.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면허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업무상 이 의료 행위, 이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까지는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변호사님들 알다시피 우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치사를 했을 경우에 의료의 생활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하다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모순이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수술방에서 수술하다 보면 자기가 몸 피곤해가지고 다른 분이 좀 도와준다든지 혹은 또 하다 보면 사회에 불가피한 모순이 거기에 끼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는 의료 외적인 사고,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상이 맞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 외에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의사의 면허를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 의사 면허 취소된 문제가 나온다면 누가 대한민국 앞으로 수술을 갖다가 마음껏 하겠으며 그래 하겠네. 저게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이 알다시피 수사라는 것 자체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수사하다 보면은 한 건이 수사되고 보면 또 별건의 수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별건의 수사가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다 상당히 우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한국의 의료는 상당히 위축될 뿐만 아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처럼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논 높아질 때 앞으로 법안 이외에 의료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결국은 이제 의료인 단체에서는 네네. 징계위원회 같은 네. 그런 징계권을 제대로 적절하게 발휘해서 네. 사실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 의료인 단체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하고 있다는 네.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지 아마 이제 다른 분들, 다른 전문직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모든 범죄로 그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술하는 의사로서 수술할 때 그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래 하는데 이렇게 의사를 압박하는 가행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한테 의사가 잘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들 알다시피 조금이라도 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은 이런 택시를 탄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왕이 있어가지고 면도기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상처 난다 이렇게 했을 때 늘 처벌하기 이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거든. 네. 가진 사람이 별로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진짜 의사를 압박하고 이런 압박이 의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며 또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가지고도 상당히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서로가 많이 알려지고 의료단체나 시민단체나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대한민국도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인권을 가지고 자기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처벌받는 내용으로 면허가 취소한다면 어느 대한민국 의사가 마음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의사뿐만 아니고 환자들도 불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환자도 이제 진료받는 의사분이 갑자기 그렇죠. 없어지면은 그렇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네. 발생을 할 것입니다. 예. 네,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둘러싼 공방의 핵심을 짚어봤는데요. 의사를 압박하려는 이런 과잉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의료인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타당한 법인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루빨리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인권을 위한 최선의 길이 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생활 속 각종 의료 분쟁들 법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TV로펌 아리송.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